오빠 오늘 밤에 술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냥 옆에만 있어 달라는 그 부탁이 오히려 내가 지켜온 모든 선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장례식 이후 1년 위로라고 믿었던 발걸음이 어느새 또 다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위로가 될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고백으로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50대 초반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살. 아내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애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애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대화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나 생활비, 집안일에 관한 것들 뿐이었고 서로를 향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래 산 부부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익숙함이 사랑을 대신하는 거라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위에서는 실적을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느끼죠.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그게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 가을이었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친구의 전화가 아니라 친구 아내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갑자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아무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 나와 동갑이었던 친구가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훈이는 사교성이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나는 아내와 함께 조문을 갔는데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훈이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은 나보다 한참 어렸어요.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재훈이가 늦게 결혼한 편이었거든요.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울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말씀이 없네요. 아내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시나 봐.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실감이 안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한잔 하자며 전화하던 친구가 이렇게 영정 사진으로만 남을 줄은.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형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재훈이가 그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저라도 도와드려야죠.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두려웠어요. 친구의 아내라는 존재가 갑자기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았거든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고 재훈이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내를 돕는다는 명분이 혹시라도 다른 감정으로 변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가끔 물었어요. 형수님한테 연락 안 해봤어요? 혼자 힘드실 텐데. 응, 나중에 해볼게. 나는 계속 미뤘습니다. 그냥 잊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꽃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거실에 화분을 좀 놓고 싶다면서요. 우리는 집 근처 꽃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든 사람이 바로 형수님이었거든요. 어머, 형수님?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한 달 전부터 이 가게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어요. 우리는 화분 몇 개를 샀고 아내는 형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 거 진짜 힘드시겠다. 손도 상처투성이던데. 응. 가끔 들러서 꽃도 사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집 근처잖아요.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화분을 포장하면서 손등에 난 긁힌 자국들, 말할 때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억지로 지은 것 같은 미소.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떠난 뒤 그녀가 어떻게 지냈을까?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꽃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 길로 가게 됐어요. 야근이 없는 날에도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그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라고 말했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오빠.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아직도 일하시네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낫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축 처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재훈이가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형으로서 당연한 거죠.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친구의 아내를 돕고 싶다는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럼 화분 하나 살게요. 집에 식물 좀 더 드리려고요. 아,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꽃집에 들렀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사무실에 놓을 화분, 아내 선물할 꽃다발, 지인에게 보낼 꽃바구니. 그렇게 자주 들르다 보니 형수님과 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편의점에서 대충 사 먹어요. 요리할 기력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상적이지도 않은, 그냥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나누는 정도. 그러던 어느 주말,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하룻밤 자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번호를 찾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전화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주말인데 가게 여시나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토요일은 손님이 많아서요. 제가 지나가다 들를게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괜찮아요, 오빠.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오늘 시간 돼요.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꽃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있었어요. 오빠, 진짜 오셨네요. 혼자 그런 거 들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나는 얼른 화분을 받아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나는 그녀를 도왔어요. 화분 정리하고 무거운 물건 나르고 손님 많을 때는 포장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그녀가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진짜 고마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잠깐만요. 그녀는 안쪽 작은 공간에서 커피를 내왔어요. 우리는 카운터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재훈이 형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다기보다는 허전해요.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어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빠는 행복하세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네 부부는 항상 보기 좋으시니까 행복하죠, 뭐. 평범한 삶이지만.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행복한 건가? 그냥 익숙한 것뿐인 건 아닌가? 부럽네요. 평범한 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 그녀의 눈빛, 목소리, 모든 게 계속 떠올랐어요. 나는 친구의 아내를 돕는 거라고, 그저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다른 감정이 개입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나는 계속 꽃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 번, 어느새 사흘에 한 번꼴로 들르게 됐어요. 아내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회식, 야근, 거래처 미팅,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만 그 일정을 조금씩 조정해서 꽃집에 들를 시간을 만들었을 뿐이죠. 오빠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매번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끔은 일부러 돌아오기도 하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덜 외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주 커피를 마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녀는 항상 커피를 내왔고 우리는 카운터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재훈이 이야기도 했지만 점점 다른 주제들로 넘어갔어요. 일상적인 것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재훈이 형이 소개해줬을 때 형수님 첫인상이 어땠어요? 어느 날 내가 물었습니다. 의외로 진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밝은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 같았거든요. 재훈이 형이요? 네. 사람들 많을 때는 웃고 떠들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겉으로는 늘 밝았지만 가끔 술 마실 때 보면 깊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오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그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알아요. 오빠도 외롭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기 힘들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냥 그곳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거든요.
오빠, 진짜 괜찮아요?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어요. 내가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을 뿐이죠. 그럼 조금 더 있으세요. 저도 혼자 있기 싫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혼이 이야기, 결혼 생활,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재훈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지만 동시에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었어요.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외로움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네,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으니까요. 오빠는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가 봐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는 꽃집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표정, 말투,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꽃을 사러 간다는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들르는 거였죠.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아내에게는 회사 일이 많다고 거래처 미팅이 잦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이 감기에 걸렸어요.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 닫으세요. 많이 아프신데.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쉬셔야죠.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오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갈게요. 나는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죽과 이온 음료도 샀어요. 꽃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오빠, 오셨어요. 그녀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네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혼자 가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그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거의 기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꽃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소파에 누우세요. 제가 죽 데워드릴게요. 오빠 괜찮아요. 이제 가보세요. 약 먹고 죽 먹어야죠. 가만히 계세요. 나는 주방에서 죽을 데웠어요.
그리고 약과 함께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오빠. 그녀는 힘없이 죽을 먹었어요. 몇 숟가락 먹고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이라도 드세요. 네. 그녀는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웠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미안해요. 패기 쳐서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든 것 같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동시에 너무 외로워 보였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나고 있었죠. 손을 떼려는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잠결에 하는 말 같았어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언제 와? 아,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래.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어요. 오빠 아직 계세요? 네. 열이 좀 내렸나 봐요.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내일도 쉬세요. 오빠, 내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외면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많이 늦었네. 힘들었어? 응, 좀. 샤워하고 올게. 샤워를 하면서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 그녀가 가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순간, 그 모든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를 배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나는 계속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꽃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가게는 어때요? 괜찮아요. 손님도 늘고 있고
오빠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오빠도 바쁘실 텐데. 바쁘지 않아요. 사실이었어요. 바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빴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빠, 저 물어봐도 돼요? 네.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형수님이 혼자 힘들어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요. 그것뿐이에요? 오빠도 외롭잖아요. 저한테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가는 게 편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편안함이었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그냥 있어도 괜찮은 느낌. 형수님도 그래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가 올 때마다 조금 덜 외로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이 스쳤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떨었어요. 오빠,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나는 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흘만 안 가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생각이 계속 났고 궁금했어요.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응? 뭐가?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별거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응, 알았어. 아내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더 커졌거든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나는 퇴근길에 또 꽃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사다리에 올라가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위험해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 오빠.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졌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얼른 달려가서 그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내 오빠가 받아줘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내 품에 안긴 채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오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을 뻔했어요. 친구, 아내, 모든 것. 그냥 그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어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다치면 어떡해요. 네, 미안해요. 이제 가볼게요. 오빠 커피라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나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그녀를 바라봤으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 동안 꽃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못 갔다고 해야 할까요? 무서웠습니다. 내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그런데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요즘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렇구나. 몸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문자를 보고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녀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꽃집으로 향했어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친구의 아내를 돕는 거라고,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정말요.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서로를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 저 말해도 돼요? 네.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형수님, 저도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 뭘 해야 하는지. 그냥 오빠가 있으면 편해요. 그게 다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오빠?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머, 늦었네. 먹었어? 응, 먹었어. 피곤해 보여. 씻고 자. 응.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요즘 꽃집 자주 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옷에서 꽃향기가 나. 꽃가루도 묻어 있고, 아, 회사 근처에 꽃집이 있어서 가끔 지나가다 들려. 자주 가나 봐. 거의 매일 꽃향기 나던데. 그래. 혹시 누구 선물할 거 있어?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눈치챈 걸까? 의심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형수님에게 전화했어요. 형수님, 저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오빠도 힘드실 텐데. 형수님, 괜찮아요, 오빠. 알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꽃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려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기일이 다가왔어요. 일주기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형수님한테 연락해봐. 혼자 힘드실 텐데. 응. 나는 형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가 재훈이 형 기일이죠. 네, 벌써 1년이네요. 같이 성묘 갈까요? 저희 부부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도 오빠 정말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불안했어요. 그녀가 혼자 기일을 보내는 게 걱정됐습니다. 기일 당일 나는 결국 성묘를 갔어요. 아내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이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핑계를 댔죠.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혼자 재훈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빠, 오셨어요? 네. 혼자 계실까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재훈이 묘 앞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나왔다. 잘 지내지? 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수님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못다한 거 형이 대신 하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재훈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서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까지. 오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재훈 씨한테도 미안하고 오빠 가족한테도 미안해요. 형수님, 고마웠어요, 오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힘든 시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도 형수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형수님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차에 타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고생했어.
응, 밥 먹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 고마워. 아내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나는 그 다정함이 고마웠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어요. 나는 꽃집에 가지 않았고 그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죠. 회사 일에 집중하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가끔 그녀 생각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저번에 갔던 그 꽃집 문 닫았대. 네, 형수님네 가게. 다른 사람이 인수했다던데. 그래요? 형수님은 어디 가셨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나 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쯤? 그랬구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옛날 그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체린의 정원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와 커피를 마시던 순간, 함께 웃던 순간,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한 달쯤 후 432 뒤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오빠에게 잘 지내시죠?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작은 꽃집을 또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 힘으로요. 오빠와 보낸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갔다면 이 좋은 감정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오빠 행복하세요. 오빠 옆에 계신 분을 소중히 하세요. 그분은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빠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갈게요. 언젠가 훗날 우연히 어디선가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옛 친구처럼 편하게 인사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끝났다는 걸 실감해서요. 나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볼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그녀 생각이 나요.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하지만 알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들이 내게 의미 있었다는 것.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했고 함께 있어서 조금 덜 외로웠던 시간. 그게 전부였는지도 모르죠.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만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꽃집 앞을 지나가요. 예전 그 가게는 아니지만 다른 꽃집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생각나요. 화분을 정리하던 모습, 커피를 내오던 모습, 조용히 웃던 모습,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생의 어느 순간 서로가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그 필요가 끝나면 사라지는. 아내는 여전히 다정해요. 나를 챙기고 걱정하고 사랑해줍니다. 나도 아내를 사랑해요.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것. 외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 오늘도 나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왔어? 고생했어라고 말하겠죠. 나는 응, 왔어라고 대답하고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끔 문득 그녀를 떠올릴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볼 때, 비 오는 날 혼자 거들 때, 밤늦은 거리의 가로등을 볼 때, 그럴 때마다 그녀가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워해도 괜찮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밤만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부탁을 들었던 그날 밤, 나는 곁에 있어줬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았던 것 같아요. 만약 선을 넘었다면 이 모든 추억들이 죄책감으로 얼룩졌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기댄 걸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다만 한 가지,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지는 않았다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꽃집을 운영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겠죠.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아내와 함께 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며 가끔 그녀를 떠올리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책임을 진다는 거고 사는 거니까요. 언젠가 정말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쳐서 오래간만이에요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때가 온다면 서로 편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친구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오늘 밤도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날 밤처럼 나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옆방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요. 그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게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마웠어요.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서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당신이 소중했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안녕히. 언젠가 또 만나요. 그때는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신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사람의 변명일 뿐인 이야기.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후회와 그리움과 사랑과 외로움을 모두 안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비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해하실 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저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옳았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외롭겠죠.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추억이 될 거라고. 아픈 추억일 수도 좋은 추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억이 되는 거라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